좋아하던 연예인이 알고 보니 소년범이라면 덕질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탈덕을 하고 오히려 댓글을 남기실 건가요? 아, 근데 궁금한 거,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로벤즈의 남성진. 소년법 전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신혁범입니다. 요즘 여러분 떠들썩한 뉴스 탑1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사건 그리고 은퇴, 이 지금 두 개 키워드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게 갑자기 또 정치적 이슈까지 섞여버리니까 이게 맞아.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민한 문제 아니었거든요. 학교폭력 전문이고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는 전국에 26명밖에 없는 변호사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폭 소년 사건을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진웅 씨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 애는 사회생활 못하냐, 전과 안 남는다면서 조진웅 판결문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냐, 이게 난립니다. 저희가 이런 법률적인 쟁점을 어떻게 좀 설명해 드릴지를 궁금해서 이렇게 급히 카메라를 켰고요. 그런 소년범 사건의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고, 저희가 변호사인 만큼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서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서기 때문에 피해 학생 부모님들 역시 잘못된 것들을 보고 오해하는 부분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서 그런 논란과 오해를 정리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소년범과 소년원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만 19세 미만의 범죄자는요, 여러분 소년범이라고 합니다. 촉법 소년과 다릅니다. 촉법 소년은 훨씬 더 나이가 어리죠. 형법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징역, 집행유예, 벌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소년원 처분은 전과가 맞냐 아니냐를 다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과가 아닙니다. 매년 봉사활동으로 소년원을 가요. 그런데 가면은 이름이 소년원이 아니에요.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빨간 줄 그어진다고 하는 전과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재판을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받고 거기서 처벌을 받아야 전과가 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달에 이제 경기중앙변호사협회에서 제의를 맺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여자애들만 중학생, 고등학생 구성된 소년원이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삼겹살 데이라고 해서 삼겹살 꺼주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 들어주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근데 거기는 그냥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도 있어요. 구치소, 교도소랑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요즘 또 인터넷에서 이게 조진웅 씨 사건이다라고 해서 날사건 검색 캡처가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 되어 있어서 과연 당시 부산에 살았던 조진웅 씨가 서울 재판 받았냐, 이거 좀 의문이고, 그리고 조땡땡이기 때문에 형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 조땡땡이 있습니까? 이게 과연 그 사건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22 형사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거 조진웅 거 아니다, 조진웅은 소년 사건을 갔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 받았을 거다라고 또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보고 형사재판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선고 때 소년부 송치로 선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뭐 징역 이런 거 외로 소년부 송치로 내리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게 입증이 안 된다는 거. 조진웅 씨 아니고 나머지 사람도 이거 보면 또 내 건가 할 거예요. 워낙 옛날 자료잖아요. 합의하면은 소년부 송치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디스패치 기사에 따르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재판을 받은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9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사부에서 재판 받았다면은 소년원이 아닌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 갔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년원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이 아닌 결정문으로 나옵니다. 또한 처벌보다 교화의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과는 완전 다른 재판 과정이 보이고, 그리고 무조건 비공개 재판이고, 그리고 결과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으면 대학도 못 가는 세상인데 소년범이라면 더더욱 사회에서 불이익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년법이라는 제도는 교정과 보호,
그리고 재사회화라는 것을 가장 큰 중심적인 이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아이들을 다시 재사회화해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형이나 동일하게 처벌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못 모를 때 아니면 또 미성숙할 때 우리가 미성년을 보호하잖아요. 그때 잘못했던 것까지 다 20살 때 이상 넘어와서 전력이 조회가 되고 하면 다시 살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빠가 넘쳤는데 얘를 절도범으로 형사 처벌하는 거 가혹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교화 목적인 부분이 워낙 크다. 하지만 뭐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떳떳이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 주세요. 조진웅 씨 과거 소년원 속취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디스패치 기자분 2명이 고발당했다고도 뉴스에 나오던데 저희가 변호사니까 냉정하게 법적인 부분만 짚어드리면 타인의 평온을 해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판결받은 내용, 또 결정받은 내용을 함부로 유포하는 것, 특히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 전부 비공개 대상이고 유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있었던 일도 아니고 무려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어쩌면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이나 처벌이 다 끝난 와중에 가해자의 신명을 언급하며 소년보호 처분 받은 사실을 막 공개해버리고 사람들한테 알린다면은 그때는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자님들이 나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조각 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벌은 받게 될 거로 보여요. 소년법이라는 것은 처벌이냐 아니면 보호냐에 대한 계속 균형적인 고민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진웅 씨뿐만 아니라 소년원에 다녀온 적이 있어도 그 이후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특정 직업이 아니고서야 일반인과 똑같이 취업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아닌 정치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그때는 전가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년보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그것이 어렸을 때 잘못한 죄라도 당연히 이를 통한 죄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촉법 소년도 당연히 그와 상당하게 소년 사건을 처분받고 있고요. 법과 처벌과 균형과 조화가 다 잘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 잘하는 변호사 로맨지의 남성진 신학범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